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 유하나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유소연이었다. 하나야, 미안해. 나 결혼할 거야. 그 한마디가 유하나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변의 사람들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5년간의 비밀스러운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린단 말인가? 유하나는 28세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소연과의 관계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소연은 25세, 유하나의 대학 후배로 처음 만난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강한 인력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왔다. 그날 아침, 유하나는 평소처럼 커피숍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소연의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게. 중요한 일 유하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통화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 압력이 너무 세다. 아빠가 나한테 남자 소개시켜주고 결혼 안 하면 지원 끊겠대. 유하나는 믿을 수 없었다. 소연의 가족은 보수적인 중산층으로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였다. 소연은 그 가정의 막내딸로 항상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5년을 함께 했는데 유하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소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미안해, 하나야. 나 선택했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통화가 끊어진 후 유하나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유하나의 부모님은 그녀가 20대 초반에 커밍아웃했을 때 크게 반대했다. 그런 건 병이야. 고쳐. 아버지의 말은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 후로 가족과의 연락은 뜸해졌고 유하나는 홀로 서울에서 독립적으로 살았다. 저녁이 되자 유하나는 소연의 집 근처로 갔다. 소연의 아파트는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노크했다. 문을 연 것은 소연의 어머니였다. 하나 씨.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다. 유하나는 소연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소연이는 지금 바빠. 남자친구랑 데이트 중이야. 그 말에 유하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친구. 소연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 소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다. 소연의 아버지가 소개한 사람일 터였다. 유하나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하나야. 왜 왔어?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유하나는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관계를 버리겠다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 관계. 그게 무슨 소리냐? 소연이는 정상적인 애야. 내가 이상한 거지. 그 말에 유하나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소연을 보며 말했다. 소연아, 정말 이게 내 선택이야.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하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5년의 추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대학 캠퍼스, 몰래 손을 잡던 카페, 함께한 여행.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유하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자. 제대로 이야기하자. 소연의 답은 늦게 왔다. 미안. 못 만날 것 같아. 유하나의 마음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력. 이 모든 게 그녀들의 사랑을 짓누르고 있었다. 유하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녀의 친구들 중 일부는 동성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헤어져. 여자끼리 무슨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그녀는 혼자서 고민했다. 소연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워볼까? 결정은 쉽지 않았다. 한편 소연은 집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아빠, 나 하나를 사랑해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야.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상적으로 살아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하나가 다시 소연을 찾은 건 일주일 후였다. 소연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소연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났다. 하나야, 왜 그래? 포기해. 하지만 유하나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소연아, 우리 사랑은 진짜야. 가족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의 내적 갈등이 드러났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유하나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소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나와 함께라면 안 돼.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우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대화 후 유하나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그녀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상사는 걱정스레 물었다. 하나씨, 무슨 일 있어? 하지만 그녀는 말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비정상으로 치부되었다. 유하나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올랐다. 왜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는 걸까? 이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소연 역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올 후회.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유하나의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연과의 이별 후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공허함을 느꼈다.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하나씨, 요즘 왜 그래? 그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소연은 이제 그 남자와 공식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 웃는 소연의 모습이 유하나를 괴롭혔다. 한편 소연의 가족은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좋은 집안 자제야. 빨리 결정해 드라고 재촉했다. 소연은 그 남자, 이름은 민준이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평범한 남자였다. 데이트를 할수록 소연은 민준의 매력을 느끼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유하나가 그리웠다. 민준 씨, 나오 과거에 누군가 있었어요. 민준은 부드럽게 웃었다. 과거는 과거야. 앞으로가 중요하지. 하지만 소연은 죄책감을 느꼈다. 이 관계가 거짓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유하나는 소연을 잊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으려 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지만 집중이 안 됐다. 클래스에서 만난 한 여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씨, 표정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이름이 지은이었다. 27세, 밝고 활기찬 여성. 지은은 유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가족 때문에 포기한 사랑.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유하나의 마음은 여전히 소연에게 가 있었다. 소연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되자 유하나의 친구가 그녀에게 소식을 전했다. 소연이 결혼한대. 초대장 받았어. 유하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축하해. 행복해.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나야. 나왜 하지만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자 통화가 끊어졌다. 유하나의 분노가 가족 향졌다. 왜 그들은 소연을 이렇게 몰아넣는 거지? 유하나는 소연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직접 마주쳤다. 소연이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 대화는 격렬해졌다. 아버지는 동성애는 병이야. 소연이를 망치지 마라고 소리쳤다.
유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당신들의 편견이 문제죠. 아버지는 문을 쾅 닫았다. 소연은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소연은 민준과 저녁을 먹었다. 민준 씨, 나 솔직히 말할게. 나 여자를 사랑했어.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뭐? 그게 무슨 소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럼 왜 나랑 결혼하려 해? 소연은 울면서 대답했다.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 삶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그 대화 후 소연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유하나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바에서 만난 지은이 그녀를 위로했다. 하나야, 포기하지 마. 내 사랑은 소중해. 지은과의 대화가 유하나에게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더 강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소연의 결혼 소식이 그녀를 다시 무너뜨렸다. 소연아, 정말 갈 거야.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다. 소연의 어머니가 유하나를 찾아왔다. 하나씨, 소연이를 그만해. 내가 소연이를 힘들게 해. 유하나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니에요. 당신들이 소연이를 가두는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연이가 행복해지려면 정상적인 길을 가야 해. 유하나의 마음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유하나와 지은의 관계가 깊어지자 유하나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겼다. 지은아, 나 아직 소연이를 못 잊어. 지은은 이해했다. 천천히 가자. 하지만 유하나의 결정은 소연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혼식 전날 소연에게 편지를 썼다. 소연아, 내 선택을 존중하지만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편지를 전달한 건 공통 친구였다. 소연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결혼식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결혼식 전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유하나의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봤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민준과의 결혼은 안전한 선택이었다. 가족의 승인, 사회의 인정.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소연은 유하나를 떠올렸다. 함께한 밤들, 속삭이던 말들. 그 모든 게 그리웠다. 다음 날, 결혼식장.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소연의 가족은 기뻐 보였다. 아버지는 드디어 우리 딸이 정착하네 라고 웃었다. 민주는 신랑 대기실에서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말 내 선택인가? 그녀는 휴대폰을 들었다. 유하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야, 미안해.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유하나는 집에서 그 소식을 기다렸다. 그녀는 결혼식에 가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이 불안했다. 지은이 곁에 있었다. 하나야, 이제 포기해. 하지만 유하나의 눈빛은 달랐다. 아니, 소연이가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그때 소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하나야, 도와줘. 유하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즉시 결혼식장으로 달려갔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유하나를 본 소연의 친구가 그녀를 막았다. 하나야, 왜 왔어? 혼란만 줄 거야. 하지만 유하나는 밀고 들어갔다.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못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유하나가 문을 열었다. 소연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달려왔다. 너 또.
나가. 하지만 소연이 막았다. 아빠, 기다려. 소연은 유하나를 보며 말했다. 하나야, 나 후회해. 그 말에 하객들의 소란이 일었다. 민준이 대기실로 왔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소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민준 씨, 나 유하나를 사랑해.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행복해.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가족의 충격은 컸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소연을 향해 소리쳤다.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소연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그녀는 유하나와 함께 식장을 나왔다. 하나야, 이제 어떻게 해? 유하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소연의 가족은 지원을 끊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하나와 함께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생활은 힘들어졌다. 소연아, 후회 안 해? 유하나가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아니, 자유로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친구들 일부가 멀어졌다. 여자끼리. 이상해. 그런 말들이 상처였다. 유하나의 가족도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하나야, 또 그런 짓 해. 가족 여행 초대했는데 왜 안 와? 유하나는 솔직히 말했다. 엄마, 나 소연이랑 살아.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통화가 끊어진 후 유하나의 마음이 무거웠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시작되었다. 소연과 유하나의 관계는 더 깊어졌지만 갈등도 생겼다. 하나야, 가족이 그리워. 소연이 말했다. 유하나의 대답은 나도. 하지만 우리 사랑이 우선이야의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동성애자 지원 그룹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컸다.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의 편견. 시간이 지나자 소연의 아버지가 연락했다. 소연아, 집으로 돌아와.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빠, 나 행복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행복이 다 구갈까? 라고 물었다. 소연의 내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었다. 선택의 대가가 컸다. 유하나와 소연의 동거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다.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소연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지만 급여가 적었다. 하나야, 미안해. 내가 부담이 돼. 유하나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아니야,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밤마다 유하나의 걱정이 쌓였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게 그녀들을 지치게 했다. 소연의 친구가 방문했다. 소연아, 정말 괜찮아. 가족 없이 이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하지만 친구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사회에서. 힘들 텐데 그 말에 소연의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유하나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유하나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그녀의 성정체성을 알게 됐다. 하나씨,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 은근한 압력. 유하나는 참았지만 분노가 쌓였다. 그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너무 힘들어. 지은의 조언은 싸워. 내 권리를. 유하나의 결의가 생겼다. 그녀는 회사에 항의했다. 차별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해고였다. 개인 사정으로 명분이었다. 실직 후 유하나의 우울이 깊어졌다. 소연아, 나 때문에. 소연이 안아줬다.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 하지만 소연의 마음에도 균열이 생겼다. 아버지의 연락이 잦아졌다. 소연아, 돌아와. 모든 걸 용서할게. 소연의 갈등이 커졌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리웠다.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유하나가 말했다. 소연아, 우리 결혼할까? 소연의 눈이 커졌다. 한국에서. 불가능해. 유하나의 대답은 해외에서. 하지만 소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가족 없이 의미가 있을까? 그 말에 유하나의 가슴이 아팠다. 여행 중 소연이 아버지와 통화했다. 아빠, 나 돌아갈게. 유하나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소연아, 왜? 소연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너무 힘들어. 가족이 필요해. 배신감이 유하나를 덮쳤다. 그럼 우리 사랑은? 소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돌아온 후 소연은 집으로 갔다. 가족의 환영.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유하나의 메시지가 왔다. 소연아, 왜? 소연은 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선택은 다시 가족이었다. 하지만 후회가 밀려왔다. 유하나의 삶은 무너졌다. 그녀는 지은과 가까워졌다. 지은아, 나 소연이를 잊을게. 지은의 키스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유하나의 마음은 여전했다. 소연의 소식이 들렸다. 소연이 다시 민준과 만나. 유하나의 분노가 폭발했다. 소연의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소연아,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유하나가 그리웠다. 그녀의 선택의 대가가 컸다. 외로움, 후회. 유하나가 소연을 다시 찾았다. 소연아, 돌아와. 하지만 소연의 대답은 미안. 못해. 두 사람의 대화는 눈물로 끝났다. 유하나의 식성이 시작되었다. 1년 후, 유하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지은과 함께.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성공했다. 하지만 소연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소연은 민준과 결혼했다. 가족의 축복 속에.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 민준 씨, 미안해. 나 아직도. 민준의 이해가 있었지만 갈등이 생겼다. 유하나의 어머니가 연락했다. 하나야, 가족 여행 갈래? 소연이도 올 거야. 유하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소연이가. 어머니의 대답은 등. 이제 정상적이니까. 유하나의 분노가 솟았다. 그녀는 여행에 갔다. 그곳에서 소연을 만났다.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마주쳤다. 하나야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하나의 눈빛이 차가웠다. 축하해. 행복해. 소연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 후회해. 그 말에 유하나의 마음이 흔들렸다. 가족들의 시선 속에서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아, 왜 포기했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대화는 깊어졌다. 소연의 고백. 나 아직도 너 사랑해. 하지만 유하나의 대답은 늦었어. 나 지은이랑 있어. 소연의 충격. 배신의 순환. 가족의 개입. 아버지가 소연아, 그만해. 라고 막았다.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 충돌. 소연이 다쳤다. 병원에서 유하나가 그녀를 지켰다. 소연아, 왜? 소연의 약한 목소리. 하나야, 미안. 내 선택이 잘못됐어. 그 순간 가족들이 모였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다. 소연이가 너를 사랑하나 봐. 퇴원 후 소연은 이혼을 결정했다. 민준 씨, 미안해. 민준의 이해. 소연은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 아빠, 나 동성애자야. 아버지의 충격. 하지만 소연의 단호함. 받아들여주세요. 가족의 갈등. 어머니의 울음. 유하나와 소연은 재회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다. 하나야, 용서해줄래? 유하나의 대답은 시간이 필요해. 두 사람은 천천히 관계를 회복했다. 사회의 변화. 동성 결혼 운동. 그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봤다. 하지만 여전한 압력.
친구들의 배신, 사회의 편견. 유하나의 결의. 소연아, 함께 싸우자. 소연의 미소. 응. 이야기의 끝에서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정당한가?